56 말에 태아가 사망한 후 부패균이 자궁에 침입하여 급속히 태아의 피하와 내장에 가스가 축적되어 팽창되고 산도를 막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은 1. 태아의 수종, 2. 태아 미라 변성, 3. 태아 침지, 4. 기종태. 이 태아가 출산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정상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중요한 부분을 더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답은 4번 기종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라면 책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57 말의 피부질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성지루는 주로 말의 재종부, 뒤꿈치 발굽이 피부의 습한 환경 때문에 자주 생기며 삼출물이 나오고 종종 포도 모양으로 자라기도 한다.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라고 그랬는데 습한 환경 이러니까 벌써부터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한증은 피부 건조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온화한 지역으로 이동한 말에서 볼 수 있다. 요것도 무한증이라는 게 이게 한자가 땀 한자잖아요. 그래서 땀이 안 나는 증세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안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땀이 나야 되는 지역은 고온 다습 지역일까요? 온화 지역일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요것도 이거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사마귀는 표피가 정식한 상태로 주로 코나 입술에 딱딱하고 건조하며 털이 없는 형태로 자라나며 때로 인두식도 수말의 음경에서도 발생한다. 죄송합니다. 수말인데 수달이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4. 단마지는 피부나 핏모에 감염되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을 총칭하여 부르며 대부분은 원형으로 병변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어쨌든 내용을 쭉 보면 그냥 이걸 읽어가면서 1번과 2번은 아니네 라는 게 확실히 좀 이렇게 문장에 써 있고요. 3번과 4번이 좀 애매하긴 한데 답은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의 내용은 유성지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건성지루라고 하면은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각화되어 각화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증상의 일종. 갈기, 꼬리, 중수부압 쪽에 잘 생기고 그 부위에 털이 빠지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건성이니까 말라서 잘 떨어져 나와야겠죠. 각질 같은 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건성지루가 이런 거다 라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을 흘리지 못하는 질병인데 온화한 지역에서 땀이 나겠어요? 고온 다습한 데서 땀이 나겠어요? 생각하면 고온 다습에서 땀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고온 다습에서 땀이 안 나니까 무한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사막이고요. 요거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나는 사막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4번은 윤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곰팡이가 나오면 윤선이고요. 알레르기가 나오면 단마진이다. 그러니까 두드러기, 알레르기 이러면 단마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단마진으로 뭐 군대 면제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로 이렇게 연상해서 단마진, 두드러기 뭐 이렇게 좀 억지로 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피부질병에서는 윤선과 단마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시간이 없으면 윤선과 단마진만 해올 것 같아요. 58발의 소화기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 확장은 위에 사료가 가득 축적되어 위가 크게 확장된 것을 말하며 위 연동 운동이 증가하여 급성 복통을 일으킨다. 2. 식토폐색은 거친 사료나 커다란 알약 투여 후 발생하며 식도가 부분토록 완전히 막힌 것을 말한다. 3.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일어난 것으로 드물게는 구토를 일으키며 경중마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다. 4. 복막염의 원인은 복벽 천공, 위, 장, 관벽을 통한 장 내용물 탈출, 전신성 질병 등이 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흔히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했던 이번에 말부공관리를 작정하고 낸 것 같아요. 교과서가 바뀌니까 그동안 뭐 안 나왔던 문제 다 몰아서 냈는지 참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답부터 설명드리면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난 것이며 요거까지 맞는데 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경주마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위확장, 산통, 폐색산, 모래산, 가스산, 변이산 이런 부분이 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중심을 확실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살펴볼 것 같아요. 5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질병은 타이로넬라 에퀴제네탈리스가 병원체이다. 감염 부위는 생식기이며 교배에 의해 주로 전파되지만 오염된 기구와 감염과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교배 후 1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며 수태물능, 초기 발정의 반복 등 수태율 저하와 드물게는 유산도 일어난다. 1. 전염성 자궁내막염 2. 장관 클로스트리즘증 3. 로드코쿠스 감염증 4. 악성 부종 요거는 1번입니다. 전염성 자궁내막염이고요. 타이로넬라 에퀴제네탈리스는 전염성 자궁내막염이다.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질병 명칭하고 병원체를 그냥 딱 이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옛날에 문제가 있었어서 그냥 그렇게 외워서 풀었고요. 참고로 전염성 자궁내막염은 17, 19, 20, 21년도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 한번 또 나올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로드코쿠스 감염증 같은 경우에도 좀 은근히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요게 로드코쿠스 에퀴에서 발병하고요. 1, 3개월령 망아지, 화농성 폐렴, 복강내 동양 등 그리고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질병에서는 솔직히 선역하고요. 전염성 자궁내막염, 파이로 어디는 플라즈마라고 써있고요. 어디는 폴리즈마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찐득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 질병 아시죠?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는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말의 뒷다리에서 발생하는 운동기 질병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옳게 나열된 것은 비절 부분이 서로 닿은 X자형 지세, 소비절, 비절이 앞으로 굽은 지세, 곡비절 등의 부정지세일 경우 가가 발생하기 쉽다. 나란 비절의 후방에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비절의 뒷부분이 붓고 파행을 하게 되는 질병이다. 다는 비절이 너무 곱게 퍼져 있는 경우 등의 부정지세, 비절의 과도한 충격, 영양 불균형 등이 원인이다. 심지궁궐의 건초가 확장되어 비절의 안쪽 윗부분이 부어있는 것을 나라고 말한다. 1. 가 비절 연종, 나 비절 수종, 다 비절 내종, 라 비절 후종 2. 가 비절 후종, 나 비절 연종, 다 비절 수종, 라 비절 내종 3. 가 비절 내종, 나 비절 후종, 다 비절 연종, 라 비절 수종 4. 가 비절 수종, 나 비절 내종, 다 비절 후종, 라 비절 연종 이거는 잊음하면 한 번씩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라도 꼭 암기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그 영상은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너무 그동안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새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